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헌성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7천만원대 프리미엄 전기차 SUV를 한번 비교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출시한 제네시스의 GV70 전동화 모델과 BMW의 iX3를 한번 비교해볼까 합니다. 보통 독일차, 수입차라고 하면은 당연히 독일차가 더 비싸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BMW나 벤츠,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단일 트림으로 출시를 하기 때문에 옵션을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GV70, 제네시스 같은, 그리고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에는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원하는 옵션들을 선택을 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죠. iX3 같은 경우에는 출시 가격이 7,600만원이지만 썬루프 기본이고요, 20인치 휠도 기본입니다. 게다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기본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12인치 디스플레이 계기판이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반면에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19인치가 기본이고, 여기에 이제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20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계기판, 썬루프 역시나 다 옵션으로 추가를 해야 되죠.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옵션의 선택폭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 한 가지 패키지가 있어요. 바로 파퓰러 패키지라고 있는데, 파퓰러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470만원이고요 이 iX3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가 하나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GV7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터예요. 4륜 구동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는 거죠. 반대로 iX3 같은 경우에는 후륜 구동으로 구동이 됩니다. 주행거리도 전기차에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iX3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340km고요 GV7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은 400km고요 20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360km 정도 주행거리가 나갑니다. 취향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두 차량 다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차량 다 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전동화 모델,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든 진짜 순수 전기차, 그냥 완전 전기차로 만들어낸 그런 모델. iX3 같은 경우에는 BMW X3의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제네시스 GV70 같은 경우에는 GV70의 베이스로 밑에 다듬어내고 전기 배터리 집어넣어 만든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죠. iX3 같은 경우에도 그냥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서 살 수 있는 차는 아니고요, GV70 역시도 사전 예약 이런 거 보면 엄청나게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몰랐거든요. 이 여성 오너분들이 GV70이랑 G70을 되게 좋아해요. 옛날에는 아우디나 벤츠 C클래스 요거 많이 샀거든요. 요즘은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이제 여성 오너분들이 이제 수입차로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제네시스 GV70이나 G70을 많이 사더라고요. 매번 얘기하지만 이거 불편해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 와이프도 이 GV70을 딱 받아가지고 이제 충전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충전기 어디냐고. G80 전동화 모델과 마찬가지로 GV70도 이 앞쪽에 충전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iX3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쪽 뒤에, 딱 봐서 저 뒤에 있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두 차량 다 보조금은 50%를 지원을 받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에서 600만원 정도 지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이 디자인은 취향에 따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겠죠. 근데 약간 이제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 iX3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영해 보이고 뭔가 좀 세련된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그런 프리미엄 SUV의 느낌이 난다면, GV70 같은 경우에는 고급스럽고 중후한 느낌을 주는 전기차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는 이 부분은 제네시스를 되게 칭찬을 할 것 같아요. 바로 컬러. 무광 컬러는 제가 제네시스 모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무광 랩핑한 차들 막 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컬러의 퀄리티를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시도하기 힘든 그 컬러감이거든요. 근데 제네시스는 무광 컬러의 그 깊이감이라든지 이제 퀄리티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나만의 차를 좀 출고하겠다라고 하면은 무광 컬러를 되게 추천을 많이 합니다. 화이트 색상, 검은색은 스포츠카에 잘 어울리는 색에 무게감이 있어야 되니까, 물론 제네시스색 무게감이 있는 거는 이제 좋은데, 화이트 컬러의 이제 무광 컬러가 유독 잘 어울립니다. 반대로 BMW에서 이 비슷한 컬러 본 적 있을 거야. M5 CS 얘도 이 비슷한 컬러 있었잖아. 근데 얼마야? 걔는 2억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BMW나 벤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무광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이 거의 없어요. 한 2억대가 넘어가야지만 이제 무광 컬러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싸잖아. 70만원 주면 돼요. 이런 게 어딨어. 전체적인 외관의 디자인은 기존 내연기관과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라디에이터 그릴이 그냥 막혀있다, 요 정도의 차이를 볼 수가 있죠. 자, 요즘에 이제 전기차면은 또 항상 이야기하는 게 트렁크예요.
내연기관 차들은 앞쪽에 대부분 이제 엔진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만의 그런 유니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쫙 조용히 와가지고 본넷 열어서 딱 이게 프렁크 열어가지고 물건 꺼내면 뭐야 이거 앞에 엔진 없네 야 이런 거거든. 근데 지금 어때요? 뭔가 엄청나게 큰 메리트로 다가오지 않거든요. GV70은 22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iX3 같은 경우에는 프렁크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해놓은 것 같아요. 자, 휠은 두 차량 다 비슷합니다. 기본으로 원래는 이제 GV70 19인치 휠이고 옵션을 추가해야지 20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휠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디자인은 멋지고 예쁘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승차감 안 좋아지고 전비 안 좋아지고 막 이런 것들이 단점이에요. 기본 19인치 휠도 디자인이 나쁘지가 않아요. 게다가 이 19인치 휠을 선택하면 주행거리가 몇 킬로라고요? 400km예요. 거의 막 한 30, 40, 그러니까 10% 정도 주행거리가 차이 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전기차를 출고를 한다면 휠 옵션을 뺄 것 같습니다. iX3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게 이 BMW의 전기차에 들어가 있는 휠들 보면은 약간 방패 휠처럼 대부분 다 가려져 있어요. 공기 저항 좀 줄여가지고 연비, 이제 전비의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이런 좀 방패 휠 같은 거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옛날에 하이브리드 모델들, 뭐 국산차들 보면은 딱 티낸다고 뭐 파란 색깔 표시 많이 집어넣고 막 방패 휠 집어넣고 막 이러잖아요. 전비에도 이제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이 두 대를 이렇게 딱 놓고 비교해 봤는데 크기 사이즈는 어떤 것 같아요?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전장 같은 경우에는 iX3가 2cm 정도 더 길고요. 전폭 같은 경우에는 GV70이 2cm 정도 더 넓습니다. 전고는 iX3가 무려 4cm 정도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휠 베이스는 GV70이 1cm 정도가 더 넓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딱 보면 실제 두 대 놓고 보면요, GV70이 조금 더 그런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좀 더 넓고 낮은 스타일을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많은 브랜드에서 이제 트렁크를 여는 버튼이 엠블럼 밑에 있거든요. GV70, GV80 같은 경우에는 처음 출시됐을 때 많은 분들이 트렁크 여는 버튼을 못 찾았어요. 막 눌렀는데 없는 거야. 이거 어디 있냐? 여기 있어, 여기. 위치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킥모션은 이제 iX3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킥모션 빠져 있어요. GV70 같은 경우에는 키를 가지고 이제 설정을 해야 돼요. 설정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안 열립니다. 키 소지하고 가까이 가면 이제 스마트 테일게이트처럼 그냥 자동으로 문이 열려요. 소리가 나요. 띠띠띠 하면 열리는 거고. 이 iX3 같은 경우에는 키를 이제 가지고 뭐 가까이 간다고 문이 열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뭐가 더 편하냐? 이게 더 편해요.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두 차량 다 더 원체 또 넓기 때문에 좀 거의 차이가 없지만 트렁크의 위치가 이 GV70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짐을 실을 때 이 트렁크 높이가 높다는 거는 조금 공간에 이제 많은 짐을 실을 수 없다. 물론 뭐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iX3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밑에 조그만하게 수납 공간이 따로 있어가지고 뭐 간단한 짐을 여기다 실으면 되잖아. 뭐 굳이 뭐 트렁크에다 왜 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여기는 이제 큰 짐 같은 거 실어놓고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그만한 짐 같은 거 실을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GV7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바로 이 러기지 스크린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저는 이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2열은 다 폴딩이 되죠. 이거 어떻게 잘하느냐? 제가 여기서 잡아서 알아요. 그리고 이 GV70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V2L을 쓸 수 있게 콘센트가 있어가지고 뭐 차박이나 이럴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iX3 같은 경우에는 시트 뒤쪽에 이렇게 버튼이 있어서 그 버튼을 눌러가지고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차량을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하면은 두 차량 다 평탄화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뭐 큰 차이는 없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 차에서 자본 느낌으로는 여기가 조금 좀 낮아요. 보면은 전기차는 머플러가 없어요. 머플러 팁 디자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는 심플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딱 iX3는 강인하고 뭔가 좀 각진 느낌이 좀 많다면 GV7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아한 그런 라인들이 되게 인상적이다, 저는 보여집니다. 번호판은 얘는 밑에,
iX3는 위에 있네요. 근데 나는 항상 느끼지만 제네시스에 타면 진짜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는 맞지만 독일 3사 웬만한 차들이랑 비교해도 제네시스가 조금 더 느껴지는,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되게 많이 집어넣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위쪽에 이런 편장, 이 소재도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2억이 넘어가지 않으면 독일 차들은 거의 안 넣어주거든요. 그냥 패브릭 재질로 마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훨씬 더 고급스럽고, 옵션이긴 하지만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도 훨씬 더 좋습니다. 2열에 뒷좌석 커튼이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독립형 에어컨과 히터, 공조기가 들어가 있고요. USB 단자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컵홀더가 위치를 해 있는데요. 뒷좌석에 탔을 때 또 제일 중요한 게 이 등받이에요. 이 등받이가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기본이고, 여기서 한 번 더 뒤로 조금 더 등받이가 눕혀집니다. 등받이 각도가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뒷좌석에 탄 탑승객이 편안하게 가고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뒷좌석의 등받이 높이를 되게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iX에 탑승을 했습니다. 보면 여기 기본이고 등받이를 이렇게 뒤로 눕힐 수가 있거든요. 큰 차이는 사실 그렇게 나진 않습니다. 뭐 엄청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개인적인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등받이 각도라든지 전체적인 시트의 그런 착자감 부분에서는 GV70이 조금 더 편한 느낌이 나고요. 얘는 이제 뒷좌석 커튼도 없고, 열선 시트가 iX3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옵션을 추가할 수도 없고요. 통풍 시트는 뭐 당연히 들어가 있지 않죠. GV70 같은 경우에는 열선 시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적용되고, 이제 옵션을 추가하면 통풍 시트도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죠. 컵홀더의 위치는 이쪽에 있는데, 마감이나 이런 거는 iX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안쪽에는 뭐 크지는 않지만 조그마한 수납 공간도 따로 들어가 있고요. iX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핸드 조절하는 레버가 수동이에요. 그리고 옵션 같은 부분에 있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물론 모션 같은 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시동 버튼이라든지 기어 노브 이런 부분은 전기차라는 걸 약간 포인트를 주기 위해 파란 색깔의 그런 라인들을 좀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iX3를 이제 내연기관과 한번 비교했었잖아요. X3와 iX3를 이렇게 두 대를 한번 비교해 봤었는데요. 저는 이 iX3를 타고 처음에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보통 전기차라고 하면은 특유의 그 이질감이 있거든요. 그 이질감이라고 하면은 뭐 회생제동에 대한 이질감이 들 수도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주행감에 이질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기차는 이 밑에 뭐가 깔려 있어요? 배터리가 깔려 있죠. 이 배터리의 무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많이 안 타보셨던 분들은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좀 탔는데 뭔가 좀 멀미가 난다, 왜 좀 이질감 든다, 이런 말씀들을 실제로 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베나보트 여러분들도 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들죠? 약간 파도가 출렁거릴 때 배가 그냥 꿀렁꿀렁 하잖아요. 근데 이 전기차를 타면 살짝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좀 꿀렁꿀렁하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요게 그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물렁물렁하게 세팅을 해 놓으면 이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날 거 아니에요. 반대로 조금 이렇게 딱딱하게 세팅을 해 놓으면은 그런 좀 뭔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질감이 좀 덜 들게 세팅할 수가 있죠. 실제 iX3 이렇게 타면 전기차의 느낌이 많이 안 나요. 나름 그래도 좀 탄탄한 승차감과 나쁘지 않은 주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2열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솔직히 2열이 네. 조금 딱딱한 것 같아요. 아, 딱딱하죠? 네. 멀미 나거나 그런 건 어때요? 안 나요. 우리 저기 심 과장은 솔직히 이 BMW가 원래 딱딱한데 내연기관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느낌이다. 사실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를 조금 비교하기 애매한 게, 이 차량의 그 마력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납니다. iX3 같은 경우에 이제 싱글 모터이기 때문에 286마력의 후륜 구동, GV70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터의 4륜 구동,
게다가 마력은 430마력입니다. 여기에 부스트 모드 쓰게 되면 490마력이에요. 자,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를 또 무시할 수 없죠. 이 iX3 같은 경우에는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제 340km 정도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주행거리가 그냥 단순히 길면은 뭐 장거리 갈 때 편하겠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 이 주행거리가 길면은 뭐가 좋냐면 충전을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져요. 주행거리가 좀 짧으면은 조금만 타도 바로 충전해야 되고 좀만 타도 바로 충전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한 300km, 400km 정도 되면은 한 일주일 정도, 뭐 일주일은 뭐 짧다 그러면 3, 4일 정도 타고 충전하면 되고 3, 4일 정도 타고 충전하면 되고, 이런 그 충전을 해야 되는 텀이 길어지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이런 소리들, 이런 감성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GV70 넘어가죠. 자, 근데 실내를 보면 진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iX3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이제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GV70의 그 전동화 모델 실내는 진짜 깔끔해요. 저는 제네시스 실내가 전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듭니다. 뭐든 전차종을 떠나서 이런 공조 디자인도 얼마나 깔끔해. 이 버튼들의 이 위치나 디자인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눈에 얼마나 잘 들어오느냐예요. 찾기 쉬워야 되거든. 이런 거 버튼, 그리고 누르는 그 조작감도 생각보다 훌륭하고, 마력은 뭐 넘사벽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430마력의 이 부스터 그냥 쓰는 순간 그냥 우와 그냥 뭐 날라가요. 우리 저번에 GV70 저기 시승했을 때 어땠어? 다들 비교가 안 돼요. 심지어 4륜이기 때문에 그런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비교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사실 이 GV70 진짜 기대 안 했거든요. 우리 이제 PD들은 알 거예요. 뭐 세균맨, 뭐 심과장, 그리고 문파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리뷰하러 갈 때도 야, GV70 기대 안 된다. 왜냐면 G80 전동화 때 정말 많이 실망했거든. 맞아, 아니에요? GV70은 기대를 안 하고 타서 그런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니, 돈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진짜 괜찮더라고요. GV70은 그런 느낌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게 또 왜 그러느냐 좀 보면, G80보다는 GV70이 좀 더 중요한 컴팩트 SUV잖아. 편안한 승차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나름 그래도 컴팩트한 그런 탄탄한 주행 세팅도 어느 정도 용납이 되거든. 실제로 좀 더 딱딱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뭐 이게 뭔가 스포티한 그런 차를 탄 것처럼 뭐 노면의 충격이 다 전달해주는 그런 딱딱함은 아니고 탄탄한 그런 주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G80과 GV60 이런 뭐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이번에 GV70 전동화 모델을 만들어냈을 때 이제 그런 이질감이 들지 않는, 그런 멀미가 나지 않는 세팅을 좀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GV70 관심 있는 분들 중에 전기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기 배터리의 그 양도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19인치 휠이면 400km면요 진짜 훌륭한 거거든요. 심지어 듀얼 모터야. 듀얼 모터 들어가면 대부분의 다른 브랜드에서는 거의 300 초반, 초중반 가는데 GV70은 뭐 400km까지 가니까 뭐. 그리고 뭐 옵션의 차이긴 한데 이 전기차는 감성이 재미없잖아요. 근데 GV70은 이런 소리 이제 배기 모드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뭐 포인트로 들어갈 수 있고 V2에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키로 이제 차를 이제 빼고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 그러니까 옵션이랑 비교하면은 독일 차들이 거의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BMW보다도 얘를 살려면 한 1000만 원 정도, 풀옵션이면은 9,400이고요.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는데 또 우리가 비교 시장을 또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물컵 잔량 테스트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물을 이제 400까지 꾸준히 채워서 과연 이 시작부터 좀 오호 에헤이. 옆에 이쁜 누나들 지나갔거든요. 그랬더니 둘 다 쳐다보고 있어. 이 운전 똑바로 안 해, 이 자식들아! 여자친구한테 다 잃을 거야! 아! 안 돼. 잠깐만. 문찬이는 안 되는데 얘는 없잖아. 저는 누구한테 일러요? 엄마한테. 엄마가 연애 좀 하는데. 아, 진짜? 어머니께 제가 상담 요청을 해야 되구나. 소개시켜주면요, 폼 잡고 술이나 먹고 말도 안 걸어요. 진짜 안 시켜주잖아요. 아니 뭐 나쁘지 않은데? 어이. 휴. 어우 씨, 여기 뭐 한강이요? 여러분들 이게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재미로만 봐주시면 돼요. 가자. 하지마. 과연 근데 이 물의 방향이 분명히 여기야. 같은 속도로.
이멀전시. 엉덩이에 싼 줄 알겠네. 오줌 싸셨어요? 맞네요. 저 마지막 코스 그 하이라이트지. 우리 이 물컵 테스트의 하이라이트. 야, 이 물은 많이, 벌써 물이 많이 나가니까. 쪽지까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물의 양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고 GV70 한번 타보도록 하죠. 어유, 이거 오줌 싸셨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촉촉하게 많이 먹었어. 아우, 이 뽀송뽀송하겠네, 뽀송뽀송. 뭐야, 형 왜 세졌어? 자, 물의 양을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죠? 320 정도의 물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때요? 완벽하죠? 렛츠고! 렛츠고! 세규맨! 위치가 좀 다르긴 한데 컵홀더 쪽에 위치해봤습니다. 오, 안정적인데? 아직까지 몰라? 아까 저기 IX3 여기까지는 거의 안 눌렀어. 루스턴 한번 쫙 밟으면 다. 해보고 싶다. 오, 야, 이 제트폰. 갑자기 왜 이래? 야, 왜 갑자기 왜 이래? 그래. 저 새끼 왜 마스크 안에 웃고 있어, 저 자식 저거. 오. 근데 좀 안정적이다. 많이 안 된다. 이 정도면은. 안녕하세요. 과연. 더 충격적인 사실, 마지막 코스가 남아있다는 거. 과연.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물의 양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표시를 저희가 해놨거든요. 보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그냥 근소한 차이, 한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7천만원대에 사면 좋은 프리미엄 SUV 전기차를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두 차량이 뭐가 나쁘고 뭐가 좋다 이렇게 바라보시기보다는 그냥 GV70은 이런 매력, 좀 더 부드럽고 럭셔리하고 옵션이 화려하다라고 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BMW가 X3를 진짜 잘 만들거든요. 전기차 같지 않은 그런 탄탄한 주행감도 이 iX3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출력 차이도 좀 많이 나서 공정한 비교는 아니었지만 280마력대의 쟁쟁한 그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차량의 이제 충전 속도도 되게 또 중요하죠. 두 차량 다 10%에서 80%까지 충전을 기준으로 한번 시간을 알아보면요, GV7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18분 정도가 걸립니다. 반대로 BMW iX3 같은 경우에는 30분 정도 충전 시간이 걸리죠. 야, 배터리 용량도 뭐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GV70이 주행거리도 더 긴데 왜 충전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냐? 거짓말 좀 못해서 2배 정도 차이 나잖아요. 18분과 30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 두 차량이 완속 충전기로 충전을 하면은 거의 차이 없다고 합니다. 급속 충전기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GV70 같은 경우에는 350kWh까지의 그 전력을 감당을 할 수가 있고요. 속도를요. 반대로 iX3 같은 경우에는 150kWh의 그 전력량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충전 시간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 두 차량의 장단점과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 GV70은 조금 더 복합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예요. 주행거리도 길고 퍼포먼스도 훌륭하고 옵션도 훌륭하고 막 럭셔리하고 그냥 진짜 7천만원 8천만원대의 럭셔리한 그런 전기차를 타고 싶다면 GV70 전동화 모델 같은 다른 차는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매력적이게 출시가 됐다 생각이 듭니다. 젊은 그런 영한 오너분들이 여자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타기에는 정말 적절한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iX3는 BMW를 좋아하는, 그리고 X3를 좋아하는 분들이 선택했으면 정말 후회가 없는 그런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시 가격이 이제
600만 원으로 어찌 보면은 좀 비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기차 보조금을 또 이렇게 받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게 되면 6천 후반에 이제 구매할 수가 있고요. 주행거리도 340km대, 뭐 360km까지 뭐 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제 옵션들이나 실내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차이기 때문에 데일리카로 출퇴근용으로 그냥 평범한 내연기관 싫어, 전기차로 해가지고 뭐 유지비도 좀 더 아끼고 싶고 뭐 이런 분들에게는 이 iX3가 좀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패밀리카로 사용한다면 GV70 전동화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도 이렇게 매력적인 전기차를 한번 쫙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와, 들어가겠습니다.